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밤 전남 동부 지역에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정체전선 대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집중호우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 산사태나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공식적으로 시작된 장마. 장마 기간 내린 비는 그제까지 순천 381.2mm, 여수 351.6mm, 고흥 332.4mm, 광양 326.6mm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우량은 장마 초기 닷새에 집중됐고 7월에 접어들면서는 대체로 강우 일수와 강우량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 시작 후 닷새 동안에만 순천에는 249mm, 여수 233.3mm, 광양 205mm, 고흥 213mm가 내렸지만 7월 열흘간 내린 비는 순천 132.2mm, 여수 118.3mm, 광양 121.6mm, 고흥 119.4mm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 초기엔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이 주춤하는 대신 기압골의 영향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돼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양상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는 정체전선에 의한 강우에 비해 더 짧은 시간, 더 좁은 지역에서 내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특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대기 불안정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비인데 정체전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정체전선이 정체해버리면 위아래로 좀 긴 기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강수량이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까진 이 같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집중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오늘까지 50에서 120mm, 많게는 150mm의 강우량을 보이겠고 또 오늘 오전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다 내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해 보다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비를 뿌릴 예정이라며 침수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미 지역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의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남녀 학생이 함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막바지 수업이 한창인 광양여자중학교입니다. 현재 교실에는 여학생만 있지만 2년 뒤 신입생부터 남녀 함께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곳과 인근 남학교인 광양중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입니다. 내년에는 교명을 변경하고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두 학교는 걸어서 20분 거리. 남녀공학으로 바뀌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커지면서 원거리 통학 불편함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택지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학생 수용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읍내에 있는 두 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개편함으로써 보다 가까운. 지난 2015년부터 전남에서는 목포, 장흥 등에서 5개 중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됐습니다. 내년 3월에는 순천에서 3곳, 영광 3곳 등 총 6개 중학교가 남녀 신입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남녀 공학이 되면 체육 등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인식 개선도 기대됩니다. 규모가 작은 농어촌 학교는 성별 제한을 풀면서 학생 모집이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성과 자연스럽게 접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 상대방을, 이성을 이해하는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최근 여수 지역 중학교들도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3년 후에는 한 가족이 드론 택시를 타고 국립공원 파령산과 남해안의 절경을 하늘에서 관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고흥에서 KUAM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실증 사업이 시작되면 고흥군은 가장 먼저 관광 드론을 띄운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흥항공센터에 KUAM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1단계 실증을 위한 드론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와 경납고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 빠르면 다음 달부터 46개 기업이 1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체 운영과 안전성 검증, 통신망 구축 등 개활지 실증을 시작합니다. 국내외에서 개발한 1인승 또는 5인승 드론이 고흥에서 실제 사람을 태울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0월 말에 열리는 고흥 드론 엑스포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첫 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부터는 개활지 실증을 고흥군에서 하게 되고요. 또 내년 8월부터는 도심 실증을 하게 되고 도심 실증이 끝나게 되면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우리 고흥군에서는 관광지를 오갈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고흥군은 이 같은 국내 유일의 드론 실증 인프라를 활용해 전남도, 여수시 등과 공동으로 관광형 드론 택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자체적으로 버티포트를 만들어 파령산까지 해안선을 따라 300에서 600m 상공을 비행하는 항로를 개발 중입니다. 섬 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시도 별도의 드론 관광 항로 개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는 도심 항공교통 관광형 지역 특화 시범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내 첫 드론 버티포트가 들어설 고흥군. 2026년부터는 남해안 드론 관광이 시작되고 이후에는 드론 택시가 빌딩 숲을 날아다니는 공상 과학 영화가 고흥에서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쌀을 생산해 쌀 부잣집으로 불리는 전남 해남 지역 농협들이 생산 기지를 통합합니다.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판매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미국 종합체리장은 모두 3곳, 연간 쌀 판매액은 700억 원으로 해남군 전체 생산량의 40%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곳이 서로 경쟁하면서 쌀 판매를 한 결과 쌀값 등락이 심한 최근에는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쌀 매입 가격이 서로 다르고 매출이 많은 곳은 타 지역 쌀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농민의 이익과 농협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해남군 주도로 생산시설 통합이 추진됩니다. 최근 3개 농협이 해남군과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실무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 RPC 지원의 기조를 두고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를 통해서 해남군의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해남군의 미국 종합처리장이 통합되면 전남 20개 시군의 미국 종합처리장은 시군마다 한 곳으로 통합됩니다. 시설 현대화 등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포장용 쌀과 김밥용 쌀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어 쌀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분하니 경쟁력 확보해서 전국 어느 RPC에 못지않은 통합 RPC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명가의 부활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바람은 크지만 통합 작업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법인 구성과 지분, 브랜드 쌀 개발 등 3개 농협의 합의 사안이 산적한 데다 지역 농민들의 이해도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구조물 철거가 진행됩니다. 앞세기로 부수고 다이아몬드 톱으로 절단해 2025년 5월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현대산업개발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구조물 철거 작업에 돌입합니다. 전세대 재시공 발표 후 201동 붕괴부 안정화 작업과 해체공사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현재 마감재 해체와 가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을 막기 위해 가시설물을 세웠습니다. 국내 해체공사에 처음 적용되는 RCS 공법입니다. 이와 함께 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8개 층의 잭 서포트를 보강한 뒤 중형 장비와 소형 장비 등 중장비 등을 최상층에 투입합니다. 투입된 중장비가 주로 하는 작업은 콘크리트 압세와 절단을 하게 됩니다. 압세기를 단 굴삭기는 내부 벽체 등을 철거하고 공업용 다이아몬드 톱은 낙하물 위험이 있는 외부 기둥 등 무거운 구조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DWS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박힌 와이어를 사용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절단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적용 중인 해체공법 중 가장 친환경적이며 제 뒤로 보이는 201동 건물은 상층부가 붕괴됐기 때문에 다른 동과는 다른 철거 방식이 동원됩니다. 비산먼지와 소음을 막아주고 혹시 모를 낙하물에 대비한 이른바 매직 패널 공법이 동원돼 철거될 예정입니다. 철거 공사는 오는 2025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재시공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2월엔 입주민들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철거를 앞두고 일부 주변 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진행한 실험에서 절단 작업 도중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했던 점으로 미뤄 피해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비산먼지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콘크리트 가루. 그리고 그거는 저희의 건강상의 문제고 일단 저희 영업적인 부분으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중장비 차량이 와야지 저게 다 철거가 될까요? 또 태풍과 강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공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철거와 재시공, 입주까지의 여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자국민의 건강과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이어서 국민의 안전과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돼 적용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의 여름철 대표 과일인 월등 복숭아 판매 체험 행사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풍덕동 팜라운지에서 열립니다. 2003년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봄철 냉해 피해로 중생종의 수확량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기존의 축제 대신 판매 체험 행사로 변경됐으며 복숭아 판매와 시식, 복숭아 통조림 만들기와 복숭아 따기 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행사 추진위원회는 당도 높고 품질 좋은 복숭아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복숭아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 서면 여수 신덕간 국도건설공사의 최종 시공사로 DLENC가 선정됐습니다. DLENC는 남해 서면 여수 신덕간 해저터널 5.8km를 포함한 전체 8.1km 길이의 4차로 국도 건설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